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서 뭘 살 거냐? 그럼 저는 하이닉스를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어쨌든 AI, 로봇, 배터리 쪽이 어쨌든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럼 그 다음에 뜨거워질 수 있는 걸로 뭐 이제 부장님은 바이오를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데가 좀 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는 조금 경기 회복과 맞닿아 있는 쪽들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테마는 좀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반기 중에는 계속 테마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그 다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재건. 그다음에 이게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이랑 또 맞닥뜨려 있고 중국 이제 부동산 살려야 되니까 뭐 이런 쪽들 저는 건자재 sek터주들, 철강 이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건자재 쪽에서 KCC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네. 뭐 화학주들은 뭐 이미 많이 갔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덜 오른 거 경기민감주에서 뭐 송원산업 뭐 이런 것들도 덜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베이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나 아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또 중국의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이런 쪽들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들. 네. 제가 뭐 되게 좋게 보는 게 이제 전력기기 쪽들이라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 너무 좋은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것들, 뭐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들만 간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되게 잘 갔어요, 많이. 그것들도 많이 갔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현대일렉트릭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이래요.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력기기 쪽들 되게 좋아요. 이쪽도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터키 재건 생각해 본다라면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실적도 워낙 좋아요. 이 회사는 미국 쪽 향인데도 실적 되게 좋아요. 이런 회사들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새 또 기계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오늘은 살짝 조정받았지만 추세가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수렴 잘 받고 이제 다시 가려고 움직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고 뭐 오늘 좀 조정은 받았습니다만은 뭐 진성TC나 최근에 좀 DI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화학도 말씀드렸지만 뭐 송원산업 이것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송원산업 이런 쪽들도 괜찮고 뭐 사실 뭐 SKC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또 기초 소재 화학 쪽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나중에 잘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 구리동박도 들어가 있고요. 화학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가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SK 넥실리스 때문에 좀 오르기 시작했었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고 탈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다음에 철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포스코 홀딩스. 요것도 지금 알게 모르게 잘 가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한 20만 원대 한 초반? 그때부터 계속 되게, 왜냐면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그러고 손님들한테도 말할 때 쓰나미까지 이제 지나갔다. 손실 엄청나게 났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더 없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열연 가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철강주 준비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느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기 당연히 저항이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가고 있다면 큰 거라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큰 거라고 안 가요. 여기 뭐 리튬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 아까 철강 얘기 말씀드리니까 그냥 차트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터닝해서 그죠?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미 요새 강관이나 피팅 업체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네. 휴스틸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그런 쪽들 다 기초적으로 뭔가 도시를 빌드업할 때 뭐 밑에 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게 따지면 뭐 네옴시티도 옛날에 얘기는 나왔었는데 한 4개월 쉬었거든요. 그 짓기는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그죠? 완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뭐 윤 대통령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방문한다더라. 그러면 또 그것도 테마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움직였던 애들이 한미 글로벌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시세 내고 지금 푹 쉬고 있잖아요. 이게 테마주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테마주가 죽으면 이런 게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런 애들도 이게 추세는 다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테마주였었던 애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이나
뭐 기계,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뭔가 기초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들. 그러니까 전 재건 테마하고 중국 리오프닝 테마 이런 것들, 특히 뭐 여행주들은 저는 다시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더라 하나투어도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주들. 근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시 또 과다 경쟁으로 다시 또 접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항공주들은 맞아, 맞죠. 저가 항공주들도 그렇고 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비행기가 별로 없고 비행기 가격이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올랐다면서요? 네, 너무 비싼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좋아지면 여기도 과다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행은 수요가 계속 날 수 있고 또 3월부터 시작하면 중국에 우리나라도 비자 문제 해결됐고 PCR 검사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 들어올 수 있는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국내 로컬 화장품 브랜드 중소형주들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 주로 올 거니까 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찾아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국내 그런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사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면서 급등을 했지만 호텔신라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세점이 이제 좀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면세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세점에서 뭔가 팔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돼서 옛날처럼 면세점 주들이 막 부각이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라는 쪽과 초점을 맞춰 본다라면 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뭘 사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또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수의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중국 내수의 회복도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국내 내수의 회복도 물론 지금 명동 가면은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옛날 대비하면 뭐 70%까지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뭔가 옛날보다 그리고 국적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중국말밖에 안 들렸었는데 네.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 많이 들리죠. 많이 들리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에는 어머 신기해라 너무 많이 왔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왔네 뭐 이 정도잖아요. 느낌 없잖아요. 근데 또 시장이라는 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병도 초기에 급성으로 걸리는 병이 더 위험하잖아요. 만성이 되면은 그냥 약 먹으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잖아요. 급성이 위험하듯이 뭐든지 급성이 주가도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시피 뭔가 호재에 목말라 있는 섹터주들은 분명히 다시 또 어느 한쪽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뭐 이번 양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내용은 또 정해져 있어요. 뻔해요. 중국은 부동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쪽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도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요새 영유아 관련된 산업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유아용 무슨 교육, 그 다음에 유아복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는 사실 찾아보면 무궁무진한데 이런 쪽들은 또 대응하시기 또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소비의 진작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소비를 도모할 수 있는 뭔가 양회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소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가 다시 올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건 테마 이퀄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랑 뭐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 리오프닝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리오프닝이라고 그러면 아유 화장품 뭐 다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요. 리오프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사야 되고 소비를 늘려야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요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에요. 네. 지금 중국 제조업 지수 좋았다고 그러지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은 실적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 제조업 지수 좋아진다라면은 우리나라에 뭔가 생산해서 중국에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산업재들이라든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찾아야지 좀 길게 좋게 수익을 내는데 큰 그림보다는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부분에만 치중해 있다 보면은 큰 걸 놓치게 되는데 뭐 사실 지금은 단편적인 나무만 찾아다니는 게 좋죠. 네. 하지만 나무보다는 어느 순간 또 숲을 봐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계속 하시면서 네. 이 1분기하고 2분기랑 연결되는 시점까지는 네.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대형주 몇 개는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AI랑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대형주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서 여기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저는 네이버는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네이버는 네옴이랑도 연결짓고 네. 그 네옴시티에 이쪽
네이버 기술, 스마트 빌딩.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챗GPT.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뭐 로봇이든 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가야죠. 네,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단에서 찾으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 20만 원 정도 잘 지지되거나 아니면 뭐 시장 변동성 때문에 20만 원 언더로 내려온다라면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또다시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는 뭐 요새 모르겠어요. 자회사 카카오 엔터 상장 때문에 네이버랑 비슷하잖아요. 차트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네이버만 가면 네이버만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서 뭐 카카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단에서는 아까 같은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뭐 이런 쪽들은 둘 중에는 네이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근데 카카오도 카카오 브레인 통해 가지고서 AI로 병명을 이렇게 미리 초반에 이렇게 진단해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뭐 그게 또 부각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 인터넷 섹터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져도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는 네이버를 좋게 보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이유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상장들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나눠져 있는 건데. 네. 근데 웃긴 거는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평이 딱 전문가분들이 다른데도 주가의 흐름이 비슷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등치가 네. 크잖아요, 똑같이. 등치가 둘이 똑같이 크니까 뭐 얘만 좋고 나는 안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악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은 시장의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단에서 뭐 요쪽이 가면은 이쪽이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서 뭐 요런 류의 주식이 가면은 또 같이 올라요. 근데 최근에는 좀 지금 쉬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달려가고 있으니까 쉬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대형주들이 좀 쉬게 되면 또 이쪽에서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쪽은 단순히 회사가 좋고 안 좋고의 논리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수급의 논리가 좀 많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총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땅에서는 지금 좀 제가 봤는데 오늘 현대차 좀 바닥인 것 같고요. 기아도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좀 오늘 보시면 자율주행차 관련된 카메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만도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못 갔던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기술이 있는 또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인공지능 중요하지만 뭘 봐야지. 그죠? 뭐 헤드셋이고 뭐간에 뭘 봐야지. 그래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들 워낙 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좀 받쳐주는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조용이지만 이 주식은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바닥 터닝하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쪽에서 그 BOE의 빗셈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애플 쪽에서 약간 좀 캐파가 좀 늘어난다라면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조금 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지켜보고 있으시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 좋게 보이고 있고 뭐 현대제철도 대형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인의 같이. 종목은 봐야죠. 삼성전자. 이 종목 사시는 분들은 두 부류예요. 손자 줄 거다. 그다음에 배당 받을 거다. 적립식으로 살 거다. 뭐 이런 분들. 요거의 니즈에 맞게는 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거에는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항상 말렸던 분이 KT를 항상 연말에 사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KT가 연말에 배당을 거의 한 2,000 몇백 원 이상씩 줬었어요, 옛날에. 근데 배당은 2,000만 원인데 배당 받고 빠지는 게 한 3, 4천 원 돼요. 그랬었어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예전 얘기예요. KT가 그게 되게 오래전이에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항상 그랬었었는데. 삼성전자는 뭐 배당으로 뭐나.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약한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재고가 너무 많아. 재고가 많고 시총이 일단 크고. 그죠? 이거를 들어 올리기에는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사서 올리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 요즘 좀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좀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싶으면은 그날은 좀 삼성전자 살 때가 많은데 뭐 오늘 보시면 외국인 좀 팔았잖아요. 오늘도 팔고. 근데 어제는 또 샀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는데 연기금은 팔고 있어요. 연기금 이걸로 수익 내기 힘드니까 사실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내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요새는 중소형주에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분기에 거의 14조에서 15조를 하는 회사였었어요. 올해는 다 합쳐서 14조, 15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주가가 쉽지가 않잖아요. 삼성전자 움직일 때는 언제냐? 경기가 확실히 돌아선다라는 자신감이 들 때. 왜냐면 지금은 못 팔아도 경기가 돌아서면은
반도체 재고가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가격이 움직일 테니 향후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확신이 들 거잖아요. 그때 삼성전자로 막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은 지수가 2,500을 계속 못 넘는 박스권인 것처럼 네. 삼성전자도 지금 박스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5,000원에서 지금 55,000원 사이 박스인데 지금 네. 중단부인 6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싸다고 보면 싸죠. 네. 싸다고 보면 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는 뭐 원래 밑에다 깔아놓고 가는 거였었고 휴대폰이나 뭐 TV나 뭐 PC나 이런 게 잘 가져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셀페스타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받쳐줘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반도체 가격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디램 가격은 맨날 빠져 있고 뭐 지금 아침에 나온 기사 보니까 뭐 디램 재고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평균 재고야 3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챗 GPT 때문에 반도체 많이 팔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건 이제 엔비디아 혼자서 누린 거고 사실 정부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 뭐 세액공제도 해주고 R&D 비용에 대해서는 뭐 공장 증설하는 거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계속 지원한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최근에 보면은 그 반도체 안 갈 것 같죠? 가는 종목도 되게 잘 가요. 보시면 많이 가죠. 이거 노광 쪽이거든요. 네, 포토마스크 쪽인데 포토마스크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쇼티지 난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런 쪽들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맞아, 진짜 대장주 있죠. 엄청 많이 갔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엄청 많이 갔었어요. 챗GPT 그때 이것도 많이 갔었고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엔 그래도 계속 반도체들 보면은 그래도 이런 특수가스 쪽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꾸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그걸 사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좋은데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서 뭘 살 거냐? 그럼 저는 하이닉스를 산다고 말씀드려요. 왜냐?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온리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가야 될 때 반도체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야 되는 시점이 오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죠. 네, 최근에는 오히려 좀 이수페타시스 같이 이런 PCB 쪽들, 기판 쪽들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에 뭐 납품한다고 그러면서 요새 이수자 들어가는 기업들 되게 좋아요. 이수페타시스 많이 갔잖아요. 엔비디아만 오르면 같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요새 또 뭐가 오르냐면 전고체 배터리로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화학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화학하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를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학하는 기업들이 다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다 열려 있지만 또 그 기업들이 다 할 때는 또 뭐랄까요? 경쟁자들이 또 너무 많이 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IT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제일 잘 간 게 이제 MLCC 쪽들. 삼성전기도 지금 살짝 MLCC 워낙 좋은데 좀 가다가 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일 잘 간 거 저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잘 가고 있거든요. 아모텍도 지금 무증하고서 가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 MLCC 쪽들은 뭐 사막 콘덴서도 많이 갔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한데 이게 전장 쪽하고 이러다 보면 MLCC는 사실 IT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바닥 찍고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로봇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이제 삼성이 배팅을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진짜 많이 간 거는 이게 진짜 더 많이 갔단 말이죠. 후발로 움직이면서 SBB테크 이게 신규 상장주였었는데 감속기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볼 엔지니어 볼이었는데 그 베어링 볼 만들어 했는데 이 회사 진짜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로봇 대장주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게 사실 로봇 대장주예요. 아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뭐 요새 LG전자는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로봇만 움직이는 너무 큰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대장주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대장에 가면 그 밑에 있는 거를 사야지 더 수익률이 높고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뭐라 해야 될까 그 물줄기에 있는 뿌리 가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수익이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반도체가 가야 될 시기가 오면 하이닉스가 훨씬 월등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좀 사실은 좀 지금은 2,500 넘기 전에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조용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 대장주들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움직인 대장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놓고 공부해 놓으신다라면은 지금은 아니어도 하반기에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는 계속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선을 넘겨야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넘기려면 돈이 큰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큰 돈이 들어오면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간다고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정책, 이슈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못 오르거나 탄력성이 떨어질 때 이때 좀 경계감을 높여주시면 지금의 테마주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섹터랑 종목 점검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종잣돈 한 5천만 원 있으신 분은 좀 어떤 섹터 종목 위주로 좀 담으면 좀 좋을까요? 많이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기예요? 중기예요? 장기예요? 장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 중기 정도. 그러면 어차피 뭐 테마주 일정 매매를 해야 되니까 2차 전지 후발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나 부품, 장비 쪽에서 조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옴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종목 있잖아요. 재건 테마 쪽들, 건자재 테마 쪽들 그런 쪽들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 만약에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 좀 찾아서 반 사고 나머지 반은 재건? 재건 크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오프닝 중국 경기 부양이랑도 맞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건자재 섹터, 그러니까 철강 포함해서 그런 건자재 섹터에서 한 개 정도 사놓으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손해보지는 않지 않을까. 김작가TV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증권회사를 한 20년 넘게 다녔지만 이렇게 과열된 시장을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항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약간 흥분하셨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당연히 좋아 보이고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떡에 침을 흘리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짓고 쌀을 씻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종목을 새롭게 좀 골라두신다라면은 나도 결국은 밥을 하고 그게 나중에 또 떡이 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종목에 좀 흥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만의 종목을 찾아내서 나만의 종목에 공부 많이 하시고 집중력을 갖고 투자하신다라면은 그 이상의 수익 분명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장님께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면서 또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전부터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 지금은 좀 뜨겁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진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